열 회수 환기 장치, 이 패시브 하우스의 중요 요소거든요. 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호흡기관 같은 거죠. 우리가 코로도 숨쉬고 입으로도 숨쉬고 피부로도 물론 아주 작은 호흡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의 모든 조직들에게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인체로 보면 이 호흡기관처럼 작용해서 모든 공간에 이 아주 상쾌한 공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열 회수 환기 시스템은 예. 사람으로 따지면 폐다. 폐와 같은,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고 아토피랄지 여러 가지 피부에 관련된 질환이나 폐에 대한 질환이랄지 이런 것들로부터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있으면 좋은 거네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있으면 맞다.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치예요. 지금 유럽의 경우는 패시브하우스 아니라도 오래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외수 환기 장치를 꾸준히 계속 설치하는 추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경우 2006년도 이후에 이 열외수 환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춘 환기 시스템을 모든 집마다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구례 패시브 하우스 집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열 회수 환기 장치, 이 패시브 하우스의 중요 요소거든요. 네.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열 회수 환기 장치, 예. 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고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호흡기관 같은 거죠. 우리가 코로도 숨쉬고 입으로도 숨쉬고 피부로도 물론 아주 작은 호흡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의 모든 조직들에게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인체로 보면 이 호흡기관처럼 작용해서 모든 공간에 이 아주 상쾌한 공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열 회수 환기 시스템은 예. 사람으로 따지면 폐다. 폐와 같은. 폐와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네. 열 회수 환기 장치, 열 회수 환기 시스템. 네네. 지금 바로 저희가 실내로 들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이동하실까요? 네. 집이 지금 여기 지붕도 엄청 넓게 나와가지고 예. 매우 여기 우산도 접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요. 포치 공간입니다. 와. 현관도 방 하나네요, 거의. 작은 집이라도 형만 크게 했습니다. 아니, 네. 지난번에 네. 그 왔을 때랑은 너무 많이 이제 지금 공정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인가요? 이제 열외수 환기 장치가 달릴 때쯤이면 모든 마감 공사가 끝날 때쯤 이제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95% 이상은 다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95% 이상. 네네네. 거의 이제 뭐 끝났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집에서도 환기라는 걸 시킬 때 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 뭐 일정 시간 정도면 네. 충분히 환기가 되는데 그렇죠. 굳이 열 회수 환기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물론 지금같이 가을이고 굉장히 맑은 날씨에는 창으로 환기를 하면 좋죠. 네. 그러나 이 창으로 환기를 하기 어려운 계절,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랄지 겨울에 난방이 되어 있을 때랄지 또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다랄지 그러다 보면 또는 뭐 주변에도 굉장히 시끄럽거나 또는 이제 방범상 취약한 밤에 이럴 때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을 통한 환기 방식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환기 또는 우연에 기대는 환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의 모든 주택들은 이제 환기 시스템에 의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눈에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동안 제가 그래도 많이 보셨으니까 네. 한번 우리 거실 공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방에도 있을 거고 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그 환기장치 관련된 지금 저보고 이제 숨바꼭질을 하자는 겁니까?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네. 그렇죠. 제가 또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쭉 보면 일단 네. 첫 번째 네.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2층에 있을 겁니다. 제가 2층에 가서 그동안요.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2층이나 다락 공간에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네. 이 집은 2층은 아닙니다. 2층이 없어요?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다. 네. 바로 나왔네요. 아, 여기네.
여기 열면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아닌가요? 이 정도 이 계단 아래 공간인데요. 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낮은 공간에 설치가 거의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높이가 좀 필요해요. 설치할 수 있는. 아, 건축사님이 그동안 기술이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를 좀 어디다 좀 네. 저쪽 뒤쪽에 저기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보시죠. 열회수 환기 시스템. 네. 야, 이거죠, 이거. 제가 찾았습니다. 네. 야,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믿음직스럽고 네. 듬직합니다. 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집에 설치된 열외수 환기 장치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설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치에 대한 보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이 주방 옆에 있는 이 보조 주방의 한 켠에 제가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 장치의 용량이 이제 300cmh라고 하는 이제 이 집이 지금 1, 2층 합쳐서 40평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충분한 용량을 줄 수 있고 또 인증을 받은 저희 이 건축물이 독일 인증 받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환기 장치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볼프사. 네, 인증받은 볼프사. 네네. 아.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그럼 이거 필터랄지 유지 관리 굉장히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네. 이렇게 열고 필터가 있죠, 이렇게 두 개. 아, 이 필터를 이렇게. 그 두 개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염 상태를 봐가지고 네. 이제 지금 이 집의 경우는 지금 아주 이제 거의 새 거죠. 네. 굉장히 깨끗한 네. 그런 지금 현재 모습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주거 환경에 따라서 주변에 그 매연이 많거나 그러면 굉장히 빨리 오염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가 평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고 돼야 되고요. 자동차로 말하면은 그 자동차 에어컨 필터, 네. 교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생긴 모습도 왠지 네. 그 자동차 에어컨 필터하고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좋은 환기 장치의 기준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열 회수 효율이에요. 우리가 겨울철에 틀었는데 여기서 외부 바람이 실내 공기로부터 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율이 낮아서 찬바람이 공급된다 그러면 겨울에 에어컨 틀어놓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회수 효율이 한 90% 가까이 되는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지금 들어보셨을 때 이게 장치가 좀 돌고 있어요. 소리가 어떠세요? 지금 켜 있다고요? 지금 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50파스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네. 거의 들리지 않죠. 전혀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도 이 소음이 35dB 이하인데 거의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면 실내에서 공간에서도 조용하고요. 예. 또 설치된 걸 보시면 이 열외수대에서 공급되는 배관이 이제 이 두 개의 관 사이를 거쳐서 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또 사일런서라고 하는 소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기에 의해서 실내 공간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아야 되고요. 최고 강도 4단계가 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음이 유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단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지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그 리모컨 조절기 가서 4단계로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와서 네. 소리를 한번 기계 소음 들어보시죠. 네. 자, 여기 주방이 여기가 될 곳이니까 여기 리모컨이 있지 아, 않습니까? 이게 리모컨이었군요. 네네네. 아, 저는 이게 뭐 선풍기 스위치인가? 맞아요. 아니, 이거 꼭 선풍기 스위치 같이 생겨가지고. 네, 굉장히 심플하죠? 네. 아니, 그랬구나. 단계 조절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0단계로 됐을 때가 50파스칼이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가장 세게 튼 게 3단계인데.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보시면 자, 어쩌서 이제 소리가 소리가 들리네요. 들리죠? 지금 225파스칼의 지금 세기로 돌고 네.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자, 한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세기는 말이죠. 네. 그 차량 안에서 네. 쿨시트 쿨시트를 통풍 통풍 시트 네네네. 틀었을 때와 약간 비슷한 그 정도의 소음 정도로 들려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소리는 들리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거의 이런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2층 공간. 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매우 궁금하면서 매우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열 회수 환기 장치를 지금 2층에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와 봤는데 네. 도대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열 회수 환기 장치 아까 아래층에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뭔가 관을 타고 지금 네. 위로 들어간 거는 보이는데 네. 인입이 된 건 보이는데 지금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저건가요, 저거? 저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빼놓은 배관들이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저거는 에어컨인 것 같고. 맞아요.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배관이 네. 이제 배관으로 모든 공기 다 다니기 때문에 열에서 환기 배관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정이 없다 보니까 노출로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어딘가 있긴 한데 저 알 것 같아요. 어디요? 지금 여기 가운데 이 나무 있잖아요. 네네. 이 나무가 네. 하나는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관을 넣었지. 갈아 넣어서. 맞죠? 상상력이 하여튼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게 그냥 그대로 노출된 아니, 벽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주라면 더 어렵고요. 네. 이제 모든 이 중목이 글루램 이 중목은 네. 우리가 구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조제의 구멍을 판다는 건 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노출 천정이지만 배관을 공급해주되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제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네. 바로 이 벽. 네. 이 벽의 상부에 네. 지금 이제 마감이 다 돼버려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마감하기 전에 이쪽에 배관이 쫙 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체 안에 네. 단열하고 나서 그 위에 네. 열 회수 환기 장치의 그 배관을 가고 이 방이 세 개가 지금 나란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 전부 다 급기 배관이 가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오늘 방금 전에 말이죠. 열 회수 환기 장치를 이야기를 하다가 네. 기술을 하나 이야기를 또 해드렸네 우리가. 엄청난 건축 기술. 네? 이것은 좀 굉장히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여기 시도해본 그러니까요. 방식이고 우리 건축주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다 동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식을 정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는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건축사님 밥줄이니까요. 아니요. 자, 그렇다면 네. 저희가 지금 방 안에 그 열 회수 공급 장치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디퓨전 다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네. 한 군데 좀 보여주시죠. 그러시죠? 예. 어디 안으로 갈까요? 뭐 네. 방 하나 가장 큰 방이니까 여기 이제 방인데요. 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 벽이 이 벽이죠. 이 벽이 쫙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좁은 벽 속에 상부에 배관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급기 디퓨저거든요. 이 방에 상쾌한 공기를 계속 여기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외부의 상쾌한 공기를. 네. 필터링이 된 공기를 이 방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네. 갑자기 또 궁금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그 노후가 되거나 네. 교체를 해야 되거나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죠. 만약에 이 배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배관이 외국 같은 경우는 노출되어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한 거겠죠. 예. 근데 한국의 경우는 사실 저 배관이 다 매립이 되다 보니까 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녹이 슬지 않는 스파이럴 덕트를 주로 쓰는데 대부분 현장 가보면 플라스틱이랄지 PVC 덕트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배관들은 마찰열에 의해서 먼지가 끼거나 기름때가 끼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것은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배관을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터랄지 중간적인 뭐 꽃갈 필터랄지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지 저걸 교체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방마다 흡기가 없는데 네. 그 방에서 발생하는 냄새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공기들 그런 거는 그러면 2층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환기장치 대부분이 방마다 공급해주고 방마다 빼주는 급기와 흡기가 방에 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작 필요한 주방과 화장실에는 배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누기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원래 공급이 되고 빠지면서 가운데 열 회수 소자에서 열 교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보통 공기가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환기 장치는 넣어주는 공기하고 빼주는 공기가 중간에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구역이 있고 빼주는 구역이 있고
이런 복도랄지 이런 데는 통과 지역이 있어요. 통과 지역. 통과 구역이 있는데 어떻게 통과하냐 방에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문 아래 틈. 들어간 공기가 문을 닫았을 때도 문 밑에 틈으로 통해서 통과해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가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화생방에서 문틈에서 연기 새듯이 그러니까 그 문틈을 약간은 줘서 거기서 살짝 줘야 됩니다. 안 좋은 공기를 그쪽으로 흡입한다. 그렇죠. 한번 봐볼까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이제 네. 여기 보시면 바람이 시원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진짜 문틈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엄청 시원해요. 지금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저 여유 있게 주면 좋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제가 이것도 좀 높이 줘보려고 했더니 프라이버시 문제랄지 여러 소음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크게 하면 1cm 정도 틈을 좀 주면 좋고요. 이제 이 틈이 너무 작으면 너무 없으면 바람이 나오는데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예, 바람 계속 이게 통과가 되니까. 귀신 바람 소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틈을 살짝 주는 거고요. 안방이 보통 이제 또 소음 문제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안방은 되게 화장실이 보통 딸려 있거든요. 그러면 안방에 공급이 되고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빠지기 때문에 안방 같은 경우는 틈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제가 조정한 사항이에요.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보드판이 네. 지금 뭐 한 3, 4mm 정도 이상 되는데 이게 그냥 두 개 정도 해볼까요? 가볍게 그냥 통과가 되고 두 개 정도는 아니 지금 충분히 5mm 이상은 떠 있는 거네요. 이 정도만 떠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이런 방식을 그렇군요. 이제 더 좋은 방식은 뭐 문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이렇게 오면은 또 소음을 잡아주는 방식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까지는 우리가 상용적으로 쓰진 않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열 회수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1층과 2층을 쫙 둘러봤습니다. 네네. 보니까는 아주 일단은 우리 또 건축사님이 네. 굉장히 매우 신경을 써서 네. 시공을 한 부분이 정말 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구조가 좀 하여튼 환기 시스템 구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제가 네. 이 지금 패시브하우스를 짓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그 테스트 머시기 밸런스라고 뭐 TAB라는 게 있던데 그 이제 마무리 단계에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TAB? 네. 우리가 이제 그 환기 시스템을 다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공기량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풍량을 테스트함으로써 공기량을 배정하는 일입니다. 즉 거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공기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방도 부부방과 아이방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부부방은 한 30 정도 준다 그러면 아이들 방은 한 20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주고 그다음에 또 주방이나 화장실에서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의 총량과 빠져나가는 양의 총량이 10%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환기 장치가 고장이 안 나고 잘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 회수 환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이 제품 자체에서 좋은 제품을 잘 설치했다 그러면 유지 관리에 거의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도 설치가 잘못됐거나 제품 자체의 문제일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제품을 설치했더라도 건축주가 해야 될 역할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필터 관리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가 외기구라고 하는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는 곳 있죠. 예, 실내 공기가 나가는 쪽은 보통 먼지가 끼지 않지만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쪽은 보시면 이 바람에 따라서 뭐 나방이 막 걸려 있기도 하고 벌레들.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네네. 그 부분을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 이 환기 장치는 정해진 풍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세게 돌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외기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설치할 때 저 외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가 중요한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다행히 1층에 설치돼서 관리가 좀 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기 2층이나 3층에 설치가 된다 하면 바깥에서 관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생각해 놓은 팁인데 이 환기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작은 창문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창을 열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아. 네, 저희가 이것도 정말 패시브하우스 벌써 입문한 지 한 8년차 만에 떠오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그 나중에 환기장치를 건축주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게 다 독일어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저희들이 매뉴얼도 번역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들께서는 저것을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매뉴얼에 맞추어서 좀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남정보방송 특별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폐 역할을 하는 열회수 환기 장치, 그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을 짓는 공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전달해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시청하신다면 꼭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